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끼야말 시리즈 보고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해드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마님. 동영상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하린이입니다. 하둥이에요. 다른 하린. 귀엽다. 하마 어린이 이런 뜻인가 보다. 그런가 보요. 소싱한 물건이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상품 등록까지 다 해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로스는 입고 전이라 상관없겠지만 윙 같은 경우 혹시라도 주문 들어올까봐 상품 등록 못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심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2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상품 등록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제 상품만 주목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오, 새끼야말 선물 열었다. 어떡해. 나 이거 빨리 주문 처리. 내일 바쁜데 약속도 있고. 근데 지금 고요하지. 조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등록한다고 내 상품이 막 노출되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막 노출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등록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두렵다면 상품 등록하실 때 그 판매자 배송 윙 재고량을 0으로 해두시거나 판매 중지해 두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물건 주문 들어오면 너무 좋죠. 하마님, 영상 보면서 3개월째 열심히 하는 중인데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윙으로 판매 시작하고 그로스로 입고 시켰는데 윙으로 판매하다가 그로스로 넣었더니 이상하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상품은 윙 상품으로 보이고 단일 상품임에도 옵션이 2개로 보이면서 하나를 선택하면 윙, 다른 하나는 그로스로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이 상품 등록할 때 윙하고 그로스를 동시에 등록하셨다면, 윙이 판매 중이고 윙에도 재고 수량을 넣어놨다면, 처음에는 그로스가 입고를 안 했으니까 판매 상태가 아니니까 윙이 노출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로스로 이제 입고를 했어. 같은 옵션인데. 근데 둘 다 그럼 재고가 있네요. 그런 상태에서 둘 다 판매 중이기 때문에 이 둘도 서로 아이템 위너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아이템 위너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만약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그로스가 배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로스가 보이는 게 맞아요. 원칙상. 근데 혹시나 뭐 자동 가격 옵션을 켜놔서 뭐 윙이 가격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뭐 윙으로 잘 팔려서 뭐 그렇다든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둘 다 판매 중인데도 윙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윙 가격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윙을 품절 처리해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들은 바로는 다른 판매자랑 매칭된 게 아닐까? 아니면은 옵션이 여러 개인데 어떤 옵션은 윙으로 팔고 있고 어떤 옵션은 그로스가 입고 됐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는 게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쿠팡 정책 변경에서 상표권 등록해도 비브랜드라고 쓰라고 한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쿠팡에서 상품명에다가 비브랜드라고 써라 라고 공지가 내려왔었는데 제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비브랜드로는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브랜드를 쿠팡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기준 쿠팡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브랜드 명이 상표권이 35류로만 등록돼 있으면 우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35류로 등록해서라도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달고 파시는 거를 꼭 추천합니다. 항상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이 그럼 언제 등록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출원하신 다음에 등록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현재 기준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좀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리사님께 연락드려서 우선 심사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우선 심사 신청하면 뭐 추가 비용이 좀 들긴 들거든요. 20 몇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내면 조금 더 빠르게 등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기준 한 5개월? 빠르면 3개월 맞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심사가 돼서 제 상표권이 등록이 됐어요. 그럼 상표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표권 등록하면 10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연장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만약에 오랫동안 잘 쓰다가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굿. 저번 영상 보니까 너가 나보다 더 크게 나오더라. 하마님 저희 계속 들어가잖아요. 괜히 예뻐 보이려고 공주님처럼. 야, 나 테토남이야. 진짜 너무 애견이에요 지금. 클릭이 안 나올 때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상품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구독자분께서 팔고 싶은 상품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이제 쿠팡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거나, 인테리어 용품 오늘의 집, 패션이면 뭐 그런 버티컬 사이트들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이미지는 쭉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나한테 더 클릭하고 쉽게 끌렸냐,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그런 이미지 따라서 만드는 연습만 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혼자 막 상상하고 기획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쿠팡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도 참고해가면서 이미지를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깔끔한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눈에 띄게
그리고 클릭하고 중국 싶게. 사진 같지 않은. 그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연출 컷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사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마님이 예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같이 나오게 찍는다든지. 미니 돌돌인데 돌돌이만 딱 있으면 이게 미니인지 맞아, 아닌지 맞아.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돌돌이 이렇게 딱 미니 돌돌 들고 있는 실대성. 거 하면 이거 진짜 주머니에 쏙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파시는 분들 보면은 충분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수입이 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하루아침에 돈을 벌고 싶지도 않습니다. 느낌표 2개. 근데 시작을 하는데도 물건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심차게 시작한 크리스마스 나노블럭도 쿠팡 그로스에 입고했는데 판매 승인부터 3일째 검수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팔리면 내 물건이 팔리는구나 할 텐데 물건 하나 팔려고 10만 원, 15만 원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왜 검수 중이냐? 내가 볼 때는 그 크리스마스 나노블록이면 사용 연령이 14세 맞아. 미만이라서 아동용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서류를 아마 요청할 거고 국내 도매처에서 사입하셨다면 그 국내 도매처한테 이런 자료 달라고 요구하신 다음에 쿠팡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만 원, 15만 원 쓴다고 했는데 물건 하나 팔려고 10만 원, 15만 원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난 여기가 좀 잘못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초반에 테스트할 때 제가 지금 새끼 한번 시즌 3에서는 그 2개씩 사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사면 10만 원, 15만 원이라는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팔아봤는데 잘 팔리는 게 나왔으면 뭐 10만 원, 15만 원 사입하는 게 맞는데 처음에 뭐 하나 소싱했는데 10만 원치 사고 15만 원치 사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빠르다 이렇게 사시기에는 아직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품명 작성 시 앞쪽에 자기 출원된 자기 브랜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서요. 자기 브랜드를 상표권 등록하고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상표권 등록 신청하고 급행료 내지 않으면 1년 걸린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네요. 그래도 출원하시고 그 출원하신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꼭 넣고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등록이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장사를 너무 잘해서 빨리 상표권으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우선 심사 신청하셔도 됩니다. 상품을 옵션별로 등록할 때 노출되는 썸네일, 대표 이미지가 블랙 색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쿠팡에서 임의로 레드 색상으로 지정해 버리는데 판매자가 정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구독자님께서 상품 등록할 때 블랙은 까만 사진, 레드는 레드 사진 이렇게 등록하셨을 거예요. 근데 쿠팡에 내 상품을 검색해봤는데 레드 사진이 보인다 이거 하잖아요. 그게 레드가 대표 이미지가 된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검색했을 때 구독자님 블랙 옵션, 레드 옵션 무슨 옵션 중에 레드 옵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레드 옵션을 보여주냐면 아마 그게 제일 잘 팔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모든 옵션을 한 장의 이미지로 등록하는 대표 이미지 이게 약간 네이버 개념이거든요. 쿠팡은 그런 거고 옵션별로 사진 쭉 등록해 놓으면 쿠팡은 그 한 개의 옵션을 우선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마님은 대표 이미지 안에 모든 옵션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가 휴대폰으로 봤을 때 쿠팡에 내 상품 검색해보면 진짜 요만하게 나오거든요.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엄지손톱만 하다고. 근데 그 안에 내 상품 어떻게 해서는 눈에 띄게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나 이런 컬러도 있고 이런 컬러도 있어요 라고 쭉 깔아놓는 건 뭐 카테고리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봐야지 라고 하는 카테고리라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 됐다. 이 컬러도 있고 이 컬러도 있어요 라고 해놓는 거는 오히려 내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정된 면적 안에서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유튜버에 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하나하나씩 따라하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상품 등록, 상품 정보 제공 공시에 상세 페이지 참조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제조국, 사이즈, 상품 구성 이런 거 다 넣어주어야 하나요?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시면 다른 판매자분들이나 뭐 쿠팡이 만든 로켓배송 상품 같은 거 상세 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상품 정보라고 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상품을 팔 때 꼭 고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수입자가 누군지, 제조국이 어디인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 페이지 넣어놓고 상세 페이지 참조 클릭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것도 어려우시면 쿠팡에서 그 제품 잘 팔고 있는 사람들 상세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런 정보가 꼭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이미지 흰색 배경에 상품만 보이게 해서 안 올려도 괜찮나요? 누키컷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대댓글에 저도 궁금해요. 흰색 배경이 아닌 경우 무조건 광고 반려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복잡한 배경 이미지 사용해도 광고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쿠팡이 저만 쫓아다니면서 지적하는 느낌. 유유.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우선 지금 물어보시는 게 최근에 이미지 규정 위반으로 광고 중지됨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광고센터에 들어가 보면 맨 위에 빨간색 한 줄로 쭉 떠 있거든요. 뭐 이미지 규정 위반 상품 이렇게. 그래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 규정 위반으로 광고 중지된 상품들 쭉 있고요. 그 이미지 밑에 몇 월 며칠부터 중지됨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 중지되면은 뭐 흰색 배경에 제품만 있는 누끼컷으로 수정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쿠팡에서 요즘에 광고 중지됨이라고 떴을 때 실제로 광고가 중지됐는지 아닌지 확인해 가시면서 대응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간혹 보면은 연출 컷이 가능한 카테고리임에도 누키 컷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게 AI가 막 딱 정확히 카테고리에 맞게 딱딱딱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려용품을 파는데 반려용품 팔 때는 강아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강아지 들어있다고 광고 중지됨 이렇게 하면은 또 강아지 빼고 물건만 딱 올리지 마시고 거기에 이거 버튼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저 이거 반려용품 카테고리라서 강아지 모델 이미지컷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또 풀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시는 카테고리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표권이라는 게 똑같은 제품,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사양을 같이 판매해도 상표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너 분리가 되나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 제품인데 내가 내 제품에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 와서 매칭 걸리면 원칙상으로 분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셀러분들이 너무 이 방법으로 위너 매칭 해제하니까 최근에 쿠팡이 제품 간에 변별력이 없다면 브랜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아주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상표권만으로는 방어하는 게 지금은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상표권 외에 추가로 뭐가 다르다 이런 전략도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상품 등록 시 자꾸 로켓크로스 입고 검수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수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예를 들어 면도기 기본체 1개, 면도날 8개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은 핑크, 블루, 퍼플 올렸는데 핑크는 통과하고 블루, 퍼플은 검수 중입니다. 컬러에도 검수가 걸리나요? 우선 검수 중으로 넘어갔으면 검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 검수했는데 반려가 되면 왜 반려되는지 반려사유를 알려주거든요. 그거 보시고 내 상품을 수정하시면 되고, 제가 볼 때 면도기 더하기 면도날 8개는 아마 번들 구성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라고 반려가 되셨을 것 같고, 3가지 컬러인데 2가지만 반려가 됐다? 이거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나 그 반려사유가 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위너 매칭 분리 기준으로는 35류 상표권만 있어도 충분할까요? 이전에 올려주신 상표권 관련 영상 보고 출원해뒀습니다. 우선 35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5류로는 브랜드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지금 그 보호하고 싶은 상품에 해당되는 류까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야지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상표권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어도 분리될까요? 이건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예전에는 이것만 있어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추가적인 위너 분리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긴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하는 표정이신 거예요 지금? 나 집중해야 되죠? 집중. 거래소에서 준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파는데 각자 포토샵을 이용해서 상품 구성이 2개인데 상품의 좌우를 다르게 대표 이미지 설정하셨대요. 그래서 아이템 위너로 아직 안 묶이고 있는데 각자 상세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언젠간 묶일까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추가로 수입처에서 같이 받아서 파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다른 분은 아예 안 남기고 파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도매국 아니고 수입처에 다이렉트로 연락드리고 직접 수입처에서 배송도 물건 가져다 주시고 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국내 들어오는 최저가라 생각하고 마진 적당히 보고 팔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냥 그로스 넘기시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같은 제품을 둘이서 팔고 있는데 대표 이미지 뭐 좌우 반전해가지고 매칭 안 되고 있다? 단순히 그래서 매칭이 안 되고 있을까요? 아무튼 언제든지 매칭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만약에 그 제품을 각자 팔고 계시긴 하지만 그 제품 간에 변별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매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매하고 있는 건 맞다. 2번째, 내가 얼마에 사와서 마진 뭐 30% 보고 얼마에 팔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저분이 마진율을 몇 프로로 보고 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뭐 봤을 때 완전 초보자분 같으면 진짜 이분 마진 계산 잘 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판매하시는 분 같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마진 안 보고 판매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초반에 내가 마진을 안 남기더라도 어떻게든 판매량을 많이 잡아서 상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구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사오는 가격이
최저가일 거나 라는 생각은 안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방법은 냉정하게 많이 사오는 거. 한 번에 주문할 때 많이 사오고 팔레트 단위나 아니면 컨테이너 단위로 만약에 수입하시게 딱 되면 그 모든 수입 비용도 되게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입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하긴 변수가 많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분의 마진율을 내가 알 수는 없지. 안녕하세요. 하마님 덕분에 전 시즌부터 차근차근 따라해서 7개월 차가 된 셀러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하마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패션 잡화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인데요. 유유. 처음에 경쟁이 어려울까 싶어 취향으로 고르는 가방을 하자 했던 게 하마님 말씀처럼 지금 진짜 취향 타서 반품이 꽤 들어오는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 그나마 반품 제품마저도 잘 팔리고 경쟁자 한 명이던 제품으로 6개월 동안 한 제품만 900개가 넘게 팔았었는데요. 현재 마진이 32%인 제품입니다. 경쟁자가 제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걸 의식했는지 1,000원이나 제품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럴 땐 저도 그 가격 경쟁에 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돈을 써서 키링 같은 걸 묶음 상품에서 동일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제품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가격부터 바로 따라 내리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을 이미 오랫동안 쭉 잘 팔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제품 똑같은 걸 딱 들고 온 다음에 나보다 1,000원 싸게 딱 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상황은 내가 볼 때 앞으로도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저것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격을 맞추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어떻게든 그 상품이랑 내 상품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또 애매해. 이게 수업 내니까 그러니까 퀄리티를 조금 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내 상품의 차별점을 잘 어필해 보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성품을 추가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가격을 맞추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죠. 냉정하게 쿠팡은 가격이 깡패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시즌2에서는 10개씩 구매했는데 지금은 2개씩 구매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2개로만 테스트해봐도 충분한 건가요? 10개씩 테스트하면 너무 좋죠. 근데 10개씩 테스트하다가 안 팔리면 재고로 남게 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가 2개씩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싱에 대한 감이 있거나 아니면 판매에 대한 이력이 있으시면은 뭐 당연히 처음 하는 테스트 수량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세계아마 시리즈 시즌3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초반에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안전 수량을 사입하시라고 제가 2개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아이템 위너도 있고 해서 썸네일이나 후킹 영상 같은 걸 간단하게라도 찍어서 넣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어설픈 영상 같은 걸 올려도 팔릴까요? 팔리는 거 보고 다시 찍어서 올리자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도메터 상세 페이지는 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때려 넣을지 아니면 짧은 상세 페이지라도 제 기획으로 넣어서 팔아도 팔릴까요?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은 제가 계속 수정해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와, 질문이 많은데 우선 하나씩 답변 드리면 우선 사진은 꼭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요즘에 AI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제미나이 같은 걸 활용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변형한 꼭 여러분들만의 창작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를 막 바꿔도 되나요? 저는 항상 바꿔가면서 A/B 테스트 하시면서 더 좋은 대표 이미지, 더 좋은 상세 이미지로 항상 이렇게 개선해 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상세 페이지는 어느 정도 퀄리티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테스트할 때요? 네. 그냥 제가 새끼마랑 같이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 정도면 테스트용으로 충분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정도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쿠팡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세 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상세 페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담은 제가 볼 때 쿠팡에서 판매할 때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살 때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안 보고 리뷰를 많이 보고 사는 것 구매하실 때요? 네. 리뷰 수랑 리뷰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 어저께 저녁에 장인어른한테 전화 오신 거야. 원래 평소에 진짜 전화 안 오시거든? 이서방, 네네. 뭐 물어볼 게 있네. 내가 지금 쿠팡에서 두유 제조기를 사려고 하는데 별 5개짜리가 좋나? 4개 반짜리가 좋나? 이러시는 거야. 그게 뭐라고 대답할게? 리뷰 수 몇 개냐고. 장인어른 리뷰 5개나 4개 반이나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에 가로 하고 난 다음에 숫자 있죠? 그거 숫자 많은 거 사세요. 네, 그랬어. 근데 그럼 끊고 나서 사드렸어야 됐나?
사달라는 간접 표현이었는데 내가 너무 냉정하게 대답했나? 그러니까 주변에 사주기를 한 게 많으시잖아요. 저 근데 레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뭐 할 때? 10만 되면 레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레이 사줄게. 레이 사줄게. 아, 뭐 내가 신차라고 절대 말 안 했다. 새끼한테 제가 레이 침수차를 사주기로 했고. 아 무슨 침수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로스로 2-3개씩 넣어서 테스트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계에서는 리뷰 같은 건 안 중요한 건가요? 리뷰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한 개라도 리뷰 달아놓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한 개씩 리뷰 달 여력이 있으시다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뭐 부탁하시건 리뷰를 달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님. 안 팔리는 상품은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두던지 해야 하나요? 광고도 돌려도 안 팔려서요. 그로스 상품이라면 삭제가 안 되니까 삭제는 못하고 그냥 판매 중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보기 싫으시면 대표 이미지도 흰색 사진으로 바꿔버리시고 상품명도 그냥 판매 중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로스를 입고하셔서 테스트한다고 하셨는데 그로스 보관 비용이 한 달만 무료잖아요. 혹시 한 달 안에 안 팔리면 반출하시나요? 쿠팡에서 가격을 내려서 좀 싸게 가격 수정하면 또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출비가 아까우시다면. 안녕하세요 하마님, 새끼하마님. 안녕하세요. 저한테도 인사해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테스트를 그로스로 한다면 제대로 사입해서 그로스로 재입고 할 때까지 품절이 날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초반에 2개씩 팔았다가 품절된 다음에 다시 입고되면 뭐 상품 수수가 떨어져서 걱정되시죠? 네. 그래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품을 대량으로 사입해서 파는 것보다 안전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이렇게 파시다가 아 진짜로 내가 초반에 테스트하고 나서 품절된 다음에 그 다음 입고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예 이런 거 없이 한번 잘해보고 싶다 라는 정도로 실력이 올라오시면 그때부터는 초반 테스트 물량부터 품절이 되지 않을 만한 적정한 수량만큼 넣으시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약점이 자본금이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안전 제일. 안전제일.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요. 나는 뭐 30개도 싫다, 100개도 싫다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2-3개씩 해보다가 그러다 주력 상품을 찾아서 점점 이제 사입하는 수량을 늘려가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막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기서 들은 얘기도 있고 여기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시작도 못 하겠는데 그 심정 뭔지는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제 채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괜찮다고 싶어서 따라오신다면 우선 처음에 제가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때 가장 부담 없고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또 다른 방법 이렇게 좀 알아가시는 게 어떨까. 처음에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버리면 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시작을 못 한다면 전 그게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초보의 입장으로서 하마님의 영상을 또 다시 본다면 내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판매하는 걸 기초를 다져보자. 최대한 다져보고 진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자 하고 시작했을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알차게 다져 나가 봅시다. 기초부터 하는 거니까 간단히. 차근차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다리 꼬지 말아야지. 하나 둘 셋.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 저희랑 같이 한번 계속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컵테